호러 영화의 마스터로 불리는 제임스 완 감독이 창조해낸 컨저링 유니버스의 세 번째 영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가 극장 개봉을 했죠. 현재까지 상당히 평이 좋은데요. 이동진 평론가는 컨저링의 제임스 완 감독을 가리켜서 재료를 다 공개하고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 같다 라는 평을 한 적이 있죠. 자,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작은 과연 어떻게 되었고 컨저링 유니버스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1971년 페론 가족이 낡은 농가로 이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짐 정리를 마치고 나자 이제 놀아도 될 타이밍이다 라고 직감한 아이들은 집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박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무로 뒤덮여서 입구가 막혀있던 지하실 계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지하실에는 내려가 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한적한 시골집 이사의 첫날부터 반려견 세이디는 집에 들어오는 걸 끝까지 거부하고 밤새 집 밖에서 뭔가가 있다는 듯 경고하며 계속해서 짖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반려견 쉐이디는 죽은 채 발견되고요. 이 시점부터 집에서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넷째 딸 신디는 몽유병으로 옷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셋째 딸 크리스티는 누군가 발목을 잡아당겨 자꾸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어머니 캐롤린 역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 어딘가에 자꾸만 멍자국이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집안 곳곳에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며 불길한 징조가 점점 가족을 조여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플로리다로 출장을 가고 다른 아이들 역시 학교에 가고 난 뒤 엄마 캐롤린과 막내 에이프릴 단둘이 남은 집에서 박수게임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안드레아의 방 옷장에서 분명하게 박수 소리를 들은 캐롤린은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지만 에이프릴은 그곳에 없었죠. 그날 이후 아이들의 방, 지하실 계단에 가족들이 갇히거나 인기척을 느끼는 일들이 반복되고요. 급기야 온 집안엔 쿵쿵거리는 소리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페론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거실에 모인 상태에서 극도의 불안에 떨며 지내기 시작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론 가족이 도움을 청한 사람들은 퇴마사인 워렌 부부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의 권위자인 워렌 부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집이 저주받았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본격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워렌 부부는 바티칸으로부터 엑소시즘, 퇴마의식을 허가받기 위해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고요. 문제의 집이 1863년에 지어졌고 집주인의 아내가 마녀로 몰려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죠. 그 이후 집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했던 하녀까지 모두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마녀로 몰렸던 베스시바는 자신의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를 사탄에게 바치려고 했지만 남편에게 저지당하게 되고 집 밖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며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죠. 그녀가 목을 매단 시간은 새벽 3시 7분. 이후로 집의 모든 시계가 3시 7분만 되면 항상 멈춰있게 됩니다. 워렌 부부 역시 이곳에 도착하고 난 뒤에 나무에 목을 매단 베스시바의 환영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후 베스시바의 영혼에 빙의를 당한 캐롤린은 크리스틴과 에이프릴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워렌 부부는 다급하게 엑소시즘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컨저링은 공포영화 가운데에서도 귀신 들린 집 장르라고 할 수 있죠. 헌티드 하우스 장르인데 한국 버전으로 보면 지박령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박령의 뜻은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당해 쌓인 원한 때문에 하늘로 가지 못하고 밧줄 같은 것에 의해 땅에 매여있는 영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주온 같은 영화죠. 집안 곳곳에 원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 집에서 나가. 컨저링도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방령으로 인해서 조현병이나 환청을 듣게 된다고 믿기도 하죠. 혹은 가위눌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서양에서는 가위눌림에 대응하는 표현은 없는 것 같고 컨저링에서 이걸 드러나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슬립워커, 넷째 딸 신디의 몽유병입니다. 몽유병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면각성 장애 중 하나일 뿐이고 이게 진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몽유병에 걸린 사람 행동을 보고 이게 뭔가 씌었다
뭔가 영혼이 혹은 귀신이 씌었다라는 해석 외에는 달리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컨저링에서도 몽유병 상태의 신디가 죽은 아이를 이어주는 벽장으로 가는 행동은 어떤 영적 존재와 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걸로 보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몽유병하고 가위눌림은 정반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몽유병은 정신은 자는데 몸만 깨어나는 거고요. 가위눌림은 몸은 자는데 정신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위 눌린 사람이 더 미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귀신이 노려보고 있다거나 옆에서 막 귀신이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바로 그런 상태가 귀신 눌림이죠. 한편 컨저링은 오컬트 영화이기도 합니다. 컨저링에 대한 누군가의 영화평을 보니까 엑소시스트 더하기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다고 하던데 저는 진짜 잘 요약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오컬트란 게 정의가 사실 엄청 넓거든요. 신화나 악마 혹은 빙의, 초능력, 마법같이 뭔가 과학적이지 않고 약간 신비적인 걸 다루는 그 모든 걸 오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컨저링에서도 마지막에 엄마가 베스시바라고 하는 악령한테 빙의 되잖아요. 사실 이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조현병 증상 그 이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기는 한데,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면 빙의가 되었을 때 공중부양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저링에서는 의자 막 날려버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곁들여 나타나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과학이고 나발이고 바로 영혼의 존재를 믿을 것 같기는 합니다. 컨저링이 흥미로운 건 이런 퇴마의식을 다루는 내용을 실화에 근거했다고 얘기하는 점에 있죠. 영화 자체가 197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초자연 현상 전문가 워렌 부부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고, 영화의 메인 스토리도 당시 그들이 겪었던 사건 파일들 중에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실화를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컨저링 3에서는 약간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악마 빙의 재판으로 기록되었던 아르네 존슨 살인사건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법정 드라마로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화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썸네일 보다 보니까 뭐 악마가 시키드나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보이던데, 하여튼 이 실화라는 컨셉 잡고 이 정도 연출로 으스스한 분위기 자아내는 거는 재료를 모두 공개하고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제임스 완 감독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3에서는 제임스 완 감독이 직접 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컨저링 팬 사이에서는 평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오컬트 장르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나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컬트 영화가 제가 보기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염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